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사이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짚어볼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조금 바쁜 걸음이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밤사이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FOMC 결과 여기에 또 중동 에너지 시설 피격 소식에 3중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는 하락률을 그려냈습니다. 우선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7%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3%를 다소 크게 웃돌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전쟁과는 별개로 이미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1차적으로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중에는 처음으로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폭격했고요. 그리고 이란도 주변국의 에너지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브렌트유가 장중에 배럴당 109달러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심을 더욱 위축시키는데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을 짓눌렀던 건 바로 FOMC 결과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장 얘기통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꺼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 같이 한번 조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의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했던 건 사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미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노동시장 상황과 또 인플레이션 위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사실 점도표상으로 본다면 연내 1회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 이런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도 GDP며 PC이며 지난 12월 예상치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전보다는 훨씬 더 멀어졌다는 거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기적인 전망을 내세울 수 있을지 다음 내용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FOMC가 마무리가 되고 현재 시장 전반에 조금 조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결과였던 게요. 최근에 진행됐었던 FOMC 8번 중에 7번이나 결과 발표 이후에는 시장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3에서 26%의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이 FOMC 직전에 대규모의 레버리지로 인해서 다소 과열된 분위기가 형성됐었을 때는 33에서 42%까지 폭락하면서 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최근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이번 FOMC 직전에도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 포지션의 불균형이 조금은 발생을 했던 시점인지라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압도적으로 많은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우려감이 선반영됐던 것도 같으니까 지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지지 라인을 사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도 3.6% 내리면서 현재는 7만 1,0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7만 5천 그리고 7만 6천까지도 가깝게 다가섰던 비트코인이었는데 조금은 멀어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만큼 밀리니까 이더리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넘게 내리면서 현재는 2,195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는 중입니다. XRP도 3.4% 정도 하락하면서 1.46달러까지 밀린 모습. 솔라나도 4% 넘는 하락률 그려내면서 90달러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라도 그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진짜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목요일에 인사드리게 된 김명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 1년 동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오늘의 코인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어제였죠. 3월 18일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미국의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대형 코인들의 증권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에서는 새벽에 있었던 금리 발표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코인에 출연하신 지 딱 1년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이런 역사적인 날을 축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 3월에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1, 2월은 조금 힘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힘들었던 시장을 거치면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엄청난 승률을 기록을 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들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의 코인 시청자분들 덕분에 지금 이제 올해 히든 코인 누적 수익률이 100%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방송 1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또 특별한 히든 코인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올해라고 하더라도 3월까지 이제 1분기만 지난 상황인데요. 105.38% 이렇게나 높은 수익률을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높이 올라간 것만 우리가 집계를 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누적 합계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빠졌던 것들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105%나 넘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의 히든 코인도 역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나왔던 얘기들 이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치를 조금은 크게 웃도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사실 우리는 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3월 데이터부터 좀 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조금 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란과의 전쟁에서 끄떡없던 이제 비트코인이 네. 나홀로 독주하던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로 네.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 이상 이제 메이저 코인은 하락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흐름은 이제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0.7% 예상치보다 0.7% 높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이제 실망 매물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FOMC 이제 금리 발표도 파월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하락폭이 더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내 2회로 예정되어 있던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1회로 변경이 됐고요. 이제 시장의 실망은 더 이로 인해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의 범위와 지속 기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도 FOMC 판단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파월 의장은 최근 몇 주 동안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가 상승을 했는데 이는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로 인한 유가 급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이제 일관을 했고요. 주말까지는 하락세가 지속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주요 이제 ETF 기관 자금 흐름도 한번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사실 기관들이 조금 뒤에서 떠받쳐 주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이제 순유출로 지속이 됐던 이제 ETF 기관 자금 흐름이 이번 달 들어서 순유입으로 이제 전환이 된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드린 이 부분인데 이번 달에만 현재까지 17억 4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된 모습이 나왔고요. 네. 바로 이어서 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이제 순유입으로 완전히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만 총 3억 5,800만 달러 가량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XRP 현물 ETF는 이번 달에 순유출로 전환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3,350만 달러 가량이 순유출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기관들이 그래도 순유출세를 지속을 하다가 이번 달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추세가 조금 전환되려는 신호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까지만 조금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전쟁에도 반응하지 않던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인하 전망이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지금 하락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바뀔 때까지는 지금 반등이 이제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지금 현물 ETF 기관 자금이 이렇게 지금 이제 순유입으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 이게 이제 시장의 추세를 되돌릴 만한 이제 재료는 아니고요. 단순히 지금 시장 전반적인 이제 약세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본다기보다 현 상황이 어떤지 정도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지금 8거래일 정도 연속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모든 온체인 데이터가 전반적인 광범위한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게 이제 핵심이지. 지금 기관들의 현물 ETF 자금은 시장의 하락 추세를 되돌릴 만한 이제 유입세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이제 광범위한 네. 약세장을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앞으로의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받쳐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말씀해 주셨죠. 온체인 데이터는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약세장이다라는 거를 나타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온체인 데이터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거래소에
이제 매수 매도 비율인데요. 바로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지금 매수 매도 비율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3월 12일 이후로 이제 매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을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보라색 점선은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즉시 체결하는 매수 매도 비율인데요. 이 수치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1 이후에 있을 때는 매도보다 매수 거래량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1 이상을 지금 기록하면서 지금 3월 12일 이후로 급격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지금 1.07 부근에 근접한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거래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다시피 3월 12일 이후로 매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을 앞지르면서 급격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볼 때 강력한 매수세와 그리고 이제 대형 투자자들의 물량 투하가 지금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나타났던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약간은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입금량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여다봤었던 데이터인데 지금은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세 번째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의 거래소 입금량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단에 이 보라색 선이 이제 대형 투자자죠. 즉 고래들의 비트코인 입금량을 나타내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입금량이 6,100건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이는 2월 20일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이 분홍색 점선은 전체 입금량 중에서 이 대규모 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현재는 지금 63%로 작년 10월 15일 이후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소로 입금되는 이 대규모 입금량은 네. 매도 압력 증가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예. 이제 앞서 보셨던 이제 매수 매도 비율을 보셨다시피 이 두 지표를 결합해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이 지금 강력한 매수세와 네. 그리고 이 대형 투자자들 즉 고래들의 물량 투하가 지금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조정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지금의 데이터로 놓고 본다면 장기 보유자들 그리고 큰 손들이죠. 이런 대형 고래들이 물량들을 내놓고 있으면서 단기로 보유하려는 사람들과 약간은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우리 시장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데이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 담고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보실 이제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더 온체인 시력 가격 밴드로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중간에 보이시는 이 보라색 선이 현재 가격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 보라색 선보다 지금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네.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손실 구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이제 바로 위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 점선은 바로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제일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점선은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을 때 최후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7만 5천 달러와 8만 5천 달러 구간이 단기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PPI 발표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밴드 하단에 7만 5천 달러 부근을 역시나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저항을 맞고 지금 계속 하락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다라는 걸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차트 안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같이 만나봐야겠죠. 지금 일단 하락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어디인가 여기에 또 중점 두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가 조금 사수를 해야 되는 지지 라인이 될까요? 네, 원화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1억이라고 이제 1억 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럼 하방으로 조금 열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추가 하락을 염두하셔야 되고요. 어제 이제 1억 1,200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PPI 발표 후에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이상 지금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제 하락 추세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제 하락폭이 생각보다 이제 컸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충격이 또 3배 정도 더 크게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내일 오전까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 이상 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정확한 지지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2% 이상 양봉이 이제 발생되어야지 지지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지 가격은 원화 기준 1억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7만 달러 위에서의 흐름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 원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억까지 하방으로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으세요. 이더리움은 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지금 이더리움의 매도 비율이 이제 매도보다 매수 비율이 더 이제 우위에 선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더리움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과 동일한 자리이자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원화 기준 300만 원에서 약 10% 가까이 이제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네. 이제 400만 원까지 올라갈 걸 기대했지만 지금 1차 저항대 지금 이제 제가 표시해드린 이 1차 저항대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와 동시에 이제 하락이 나온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지 가격을 이제 300만 원에서 320만 원 구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지지 라인 가격 320만 원 그리고 2차 지지 라인은 300만 원으로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정확한 가격 라인, 이 지지선 짚어주셨으니까요. 여기를 이탈하는지 사수하는지 향후 며칠 동안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RP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XRP는 조금 여태까지는 독자적인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XRP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3,000원 이상에 지금 묶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현재 지금 하락 추세로 봐서는 지금 원화 기준 2,000원까지 또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아하.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이 2,400원이었으나 돌파를 실패했고 여기서 이제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까지 조정 및 하락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확실히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이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에 대한 맞춤 전략들을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항상 방송에서 히든코인 말씀해주고 있으신데요.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히든코인도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XRP 계속 지금 이제 하락 추세다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리플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지금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단에 QR코드로 입장하신다면은 저희가 지금 리플로 손실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리플 복구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히든코인이었죠. 바로 유니스왑이었습니다. 유니스왑은 이제 목표가 이제 10% 정도 달성을 했고 지금 계속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드리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로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 조금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네, 오늘의 히든코인은 바로 지금 현재 보이시는 바로 이제 이 코인이고요. 지금 하단의 QR코드로 입장하시면은 이 코인명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10%로 지금 잡고요. 이제 2분할 정도 분할 매수할 이제 예정이니
이제 하단의 QR코드로 입장하셔서 꼭 타점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히든코인까지 새롭게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